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정리를 한다기보다는 단자유도 쓸 때가 있는 걸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고 있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벌써 동력하게 지금 정리된 거를 제가 그냥 정리한 거를 보니까 총 벌써 58개에 대해서 개수로는 물론 이게 시간이 그렇게 각각 엄청 뭐 1시간, 2시간 되진 않지만 어쨌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저희가 단자유도에 이제 할애를 했고 동력학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이게 뭐죠? 비감쇄 자유진동부터 해가지고 이제 비감쇄 이렇게 되면 비감쇄 조화 운동이 되는 거죠. 운동이 되는 거고 이제 감쇄가 있는 댐트라고 해서 감쇄가 있는 자유진동 그리고 감쇄가 있는 조화운동 감쇄가 있는 조화운동도 했고 앞으로 아직 이 단자유도에서 아직 남은 것들이 또 이제 충격하중 그죠? 이렇게 해서 하중이 이렇게 가거나 하중이 이렇게 충격으로 팡 치고 사라지는 그죠? 이런 임펄스 로딩에 대한 것도 이제 다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그쵸? 이게 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UT를 구한 거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다 단자유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이게 그래 동력학적인 거는 이렇게 단자유도를부터 시작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실제 건물은 단자유도가 아닌 게 훨씬 많은데 이런 단자유도를 정말 쓸모가 있는 건가? 그쵸? 요런 것들이 실제 지금 막 열심히 뭐 수학적으로도 계산하고 뭐 동적 증폭계수가 뭐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내용을 저희가 막 다루고 감쇄가 뭐고 크리티컬 댐핑이 뭐고 막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쓸데가 있는 거냐? 그쵸? 지금까지 쓸데가 있는 거 이거 딱 보는 순간 생각나는 거 하나 있었죠. 어디서 있냐면 저희가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스펙트럼. 그쵸? 응답 스펙트럼 할 때 결과적으로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스펙트럼에서 기본적으로 스펙트럼은 단자유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단자유도가 우리 코드에도 들어와 있고 스펙트럼에서도 사용되니까 분명 중요하긴 하다. 그쵸? 근데 아직 요걸로 이 스펙트럼은 개념상으로 막 이 단자유도를 주기별로 이렇게 짧은 거부터 점점 큰 거를 해서 그쵸? 지진을 넣고 이 최대값을 이렇게 찍었다. 막 이런 개념으로 했죠. 이거 가지고 이 스펙트럼을 만들 때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저희가 뭐 여기 있는 거를 가져와서 문제를 풀거나 하진 않고 개념적으로 단자유도를 기반으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는데 조금 더 단자유도를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쓸모가 있다 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정도의 영상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번 정리라기보다는 이야기를 준비를 했고,
아마 간단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게 하지 않을 거고 앞에 배경이 너무 길었지만 그죠? 이거 앞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 했던 게 이런 게 있어요. 대각행렬의 매력 이런 거. 대각행렬의 매력 이런 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각행렬 어떤 행렬 A가 있는데 2, 3, 1, 4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행렬의 제곱 아니면 역행렬을 하면 AD-BC에 1에 B랑 C를 바꾸고 A랑 D를 바꾸는 거죠. D랑 A를 바꾸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죠. 근데 이게 3x3 매트릭스가 되면 이 역행렬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려면 이제 소행렬이라던가 여인자라던가 그런 행렬에서 이제 대학교 수학에서 배우는 그런 개념 정도를 이해해야 이 역행렬을 구할 수 있고 어쨌건 복잡하게 될 거고 제곱도 굉장히 이거를 하더라도 수가 계산이 많죠. 그래서 얘를 만약에 얘가 대각행렬이면 2랑 3이었다. 그쵸? 이게 0, 0이다. 이게 대각행렬이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좋은 게 이 제곱하면 그냥 제곱하면 된다고요. 그쵸? 제곱하면 되죠. 그리고 역행렬 구한다. 그냥 역수 취하면 된다고요. 3x3으로 가든 4x4로 가든 그쵸? 3으로 가면 그냥 3승 3승 하면 되고 그쵸? 굉장히 이런 행렬의 계산이 굉장히 쉬워지고 방정식도 이 대각행렬의 매력이란 정리해서 그 방정식도 푸는 게 엄청 쉬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2x 플러스 4y는 5 만약에 7x 플러스 6y는 7 이러면 얘가 2, 7, 4, 6의 xy 좀 막 수학 쓰니까 또 정리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그냥 심심할 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목적은 뭐예요? 저희가 열심히 단자유도 막 하고 하는 게 결코 헛된 일을 하는 건 아니다. 잘 기본을 다져 놓으면 좋을 거다 라는 취지로 이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별로 이 자세하게 이 계산하는 거는 신경 그렇게 크게 안 쓰셔도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되면 문제를 이 역행렬 곱해서 해야 되겠죠. 계산기 써야 쉽겠지만 계산기 안 쓰고 손으로 하려고 그러면 역행렬도 계산해야 되고 거기다 또 곱해줘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가 0, 0이다. 만약에 대각행렬이었다. 그러면 그냥 2x는 5, 6y는 7. 즉 얘랑 완벽히 분리되죠. 그쵸? 원래 있던 게 원래는 한 가지 식의 x, y가 있으니까 연립을 했어야 되는데 대각행렬이 되는 순간 여기 있는 x랑 y가 굉장히 독립적이 되면서 그냥 하나의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답이 2분의 5, 6분의 7 이렇게 나와버린다고요. 그쵸? 지금까지 한 건 뭐예요? 대각행렬을 구성하면 굉장히 쉽구나. 일단 거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대각행렬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동력학에서 이 대각행렬이 진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는 이제 단자유도랑 대각행렬이랑 만납니다.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대각행렬이랑 단자유도가 만나면 다자유도를 풀 수 있어요. 다자유도. 그죠? 간단하게. 그쵸? 물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뭔가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냥 가볍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거는 단순하게 1층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맨날 단자유도만 했는데 단자유도가 아니고 실제 건물 이렇게 해서 고층 2층이라고만 하더라도 그쵸? 저희가
이렇게 됐던 게 가장 쉬웠던 게 이거였는데 이게 자유진동이었죠. 감쇄가 얻는 자유진동이었는데 얘가 2층이 되는 순간 여기가 U1 여기가 U2 자유도가 두 개가 생기죠. 그런 순간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매트릭스가 된다고 얘가. 그죠? 얘도 밑에 이렇게 밑줄을 그은 건 벡터란 얘기입니다. 벡터 매트리스가 된다는 얘기고. 그죠? 이제 하나가 아니고 요거는 그냥 요거였는데 왔다 갔다. 이제 이 녀석이 매트릭스가 된다고요. 얘는 2×2가 되겠고 2×1. 그쵸? 이렇게 돼서 얘도 2×2 2×1 얘가 2×1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좀 표현해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요. C, D, E, F, G, H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고 이거를 푼다라고 해보자고요. 그죠? 얘가 매트릭스로 변하는 순간 요 간단해 보이는 2층짜리를 풀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고요. 쉽지 않죠?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왜냐면 식 자체가 A의 U1 점점 플러스 B U2 점점 여기서 막 섞여 있죠. 가속도가 U1 U2가 막 섞여 있으니까 얘를 그냥 풀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단자유도 하면서 이런 거 지금 1층, 2층 두 개의 자유도가 섞여 있는 이런 미분방 정식을 푼 적이 없죠. 연습을 해본 적도 없고 풀어본 적도 없으니까 그러면 역시 단자유도는 결국 다자유도 가면 이게 쓸모가 없게 되는구나. 그쵸? 그런데 얘를 만약에 우리가 H 이렇게 I, J, 0, 0 대각행렬이 쉽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도 뭔가 변형을 해서 지금 X로 바꾼 거는 그렇게 고민하실 거 없이 그냥 결국에는 요 U에다가 그냥 뭐 곱해서 뭐 이렇게 좀 변환하면 X 되고 결국 이 X 구하면 거꾸로 U도 그냥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이 기호 다르다고 해서 이 완벽 바뀐 거 아니냐 그거 아니고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식을 같은 식을 이렇게 바꿨다고요. 그냥 그쵸? 즉 같은 식을 이렇게 바꾼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요거에 대한 응답이랑 연관이 직접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죠? I, J 예를 들어서 K, L이라고 하자고요. 어쨌건 모르긴 몰라도 이거 어차피 나중에 다 정리가 할 거니까 그쵸? 다시 한번 저희의 목적은 뭐예요? 저희가 열심히 한 요렇게 풀고 했죠. 이거 일일이 수학적으로도 풀고 그죠? 어떤 거는 막 거의 1시간 가까이에서 막 다 유도를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었다 라는 거를 조금 알면 지금 이런 것도 다시 볼 때도 이게 나중에 무조건 필요하니까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니까 좀 더 기초를 탄탄하게 이제 쌓아두면 좋잖아요. 그쵸? 이게 목적이 있고 이게 나중에도 쓸 데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이제 하지. 왜냐면 이 뒤로 가서 또 얘 때문에 막혀서 다자유도가 안 풀립니다. 그쵸? 그러면 다시 와서 또 이거 물론 계속 복습을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게 결국은 쓰일 거다라는 거를 알고 준비를 하면 이제 뒤에 갔을 때도 이거 내가 아는 거네 라고 하면 뒷부분도 훨씬 더 이해가 잘 가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위에 있는 거 절대 모릅니다. 이거 모르는데 내가 어찌 해서 내가 얘를 대각행렬로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그죠? 어찌 해서 대각행렬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면 잠깐 지우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면 얘를 샥 지우고 그럼 만들어 버렸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써보면
I 아까 x1과 x2가 분리된다 그랬죠? k x1 이꼴 0 j x2 플러스 l x2 0이죠. 그러면 지금 x1과 x2가 분리가 되면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됐죠? 이 녀석 우리가 아는 무슨 형태예요? mu ku 이꼴 0인 형태랑 똑같죠? i가 m인 거고 k가 k인 거고, 물론 요 k는 강성이었고 요 k는 그냥 제가 그냥 임의로 쓴 겁니다. ij, abcd처럼. 밑에 거는 j가 m이었고 l이 k였고, 그쵸? 즉 우리가 아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즉 뭐로 바뀌었어요? 단자유도로 바뀌었죠. 그쵸? 그러면 내가 다자유도를 내가 어찌어찌해서 이 대각행렬만 만들면 단자유도로 어쨌건 바뀌는구나. 내가 풀 수 있는 걸로 바뀌는구나. 단자유도로 바뀌었죠. 그쵸? 그러면 사실 x1t에 대한 거를 구할 수 있고 x2t에 대한 걸 내가 구할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결국 우리는 뭐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정리를 하게 돼요? 어떻게 대각행렬로 바꿀까를 어디서 우리가 정리를 하냐면 다자유도에서 정리가 되는데, 결국 우리가 다자유도로 바꾸면 대각행렬로 바꾸면 다자유도 가서 열심히 정리를 해서 대각행렬로 바꾸면 결국 다시 얼로 돌아온다고요? 단자유도를 풀게 된다고요. 단자유도를 통해 다자유도를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단자유도가 어디 쓸 때가 있냐면 두 가지죠. 두 가지입니다. 어디죠? 스펙트럼에서도 결국은 단자유도로 했고, 나중에 단자유도 열심히 풀고 나중에 다자유도 가서 공부할 때도 결국은 다자유도를 풀 때 손으로 풀려면 어떻게 푼다고요? 단자유도로 푼다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어떻게 대각행렬로 바꿀지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플러스로 해서 아까 요거에 대각행렬로 바꾸면 다자유도 하면서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고유치 해석, 고유치도 얼핏 조금 정리했었죠. 한 1시간가량 정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죠? 고유치 해석을 섞어요. 섞어서 단자유도랑 고유치 해석을 엮어서 대각행렬로 만들면서 다자유도를 해석한다고요. 그쵸? 지금 자세한 건 몰라도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제 다자유도에서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모드 해석이란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고유치 해석과 연관돼서 모드 해석이란 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중요한 거는 저희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죠? 단자유도 쓸 때가 있는 걸까? 쓸 때가 있죠. 그죠? 왜냐면 결국 다자유도 풀어서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대각행렬로 바꿨다고요. 대각행렬을 바꿔서 내가 단자유도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단자유도를, 입력이 여기 0이면은 자유진동을 내가 단자유도를 풀 수 있었어야 되고, 그죠? 이 단자유도로 해서 여기가 뭐 사인 하모닉 모션이었으면 내가 하모닉 모션을 풀 수 있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얘가 쉽다. 내가 손으로 풀 수 있는 걸로 다자유도를 내가 손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네 가 되는 거지. 그죠? 열심히 그냥 어차피 단자유도 뭐 어차피 나중에 가면 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뒤까지 쭉 열심히 정리를 하고 넘어갔는데 이 단자유도를 이렇게 치환해 놔도, 대각행렬로 바꿔 놔도 단자유도를 보고 난 이거 여전히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그죠? 이렇게 열심히 대각행렬로 바꾼 게 매력적이지가 않겠죠. 그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자여도 정리된 것들을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들이니까 열심히 아마 기반을 다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했고, 이게 나중에 가면 지금 이렇게 얼핏 말씀드린 개념들이 결국에는 단자여도랑 다자여도랑 중간에 연결되는 선상에 있어서 이렇게 결국 우리가 하려는 게 대각행렬로 만들려는 거를 뒷부분에서 하게 되겠구나. 그러면 다자여도를 내가 단자여도 여러 개로 풀 수 있게끔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살짝 그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서 이번 정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